입맛대로 연애할 순 없을까? 입맛이 다른 연애도 가뿐하게. 다양한 입맛 존중 연애 에세이. 나쁜 남자.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현수막에 쓰인 네 글자에 심장이 떨렸다. 평양냉면 불모지인 우리 동네에도 드디어 평양냉면집이 상륙한 것인가. 벼르고 벼르다 나를 잡아 달려갔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다. 분명 현수막에는 커다랗게 평양냉면이라고 써놨는데 가게는 누가 봐도 그냥 고깃집이었다. 뭔가 불안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아 평양냉면을 시켰다. 정말 음식이 나오기까지 이토록 간절한 마음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나름의 고명, 적당한 살얼음에 올라가 있는 육수, 그럴듯한 그릇. 보기엔 나쁘진 않았지만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리는 순간 아, 속았구나. 이건 평양냉면이 아니었다. 그냥 일반 냉면. 정확히는 동네 마트에 가면 한 봉에 500에서 1000원 하는 냉면 육수를 적당히 얼려서 낸 냉면이다. 그나마 신경을 썼다면 고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수박 껍질을 설탕에 절여 나름의 차별화를 둔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이건 평양냉면이 아니라 그냥 육삼냉면, 아니 분식집 냉면이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대문짝만하게 평양냉면이라고 써놓고 이게 무슨 손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란 말인가. 심지어 이걸 8,000원씩이나 받고 팔다니. 배는 고프고 이왕 시킨 것이니 입에 가짜 평양냉면을 우겨 넣으며 씩씩대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이 냉면이 평양냉면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평양냉면 불모지인 이곳에 뜬금없는 평양냉면 광고, 대놓고 고깃집 간판, 평양냉면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나 이외에는 모두 고기만을 먹고 있는 풍경. 따져보면 평양냉면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파는 냉면이 평양냉면이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다만 평양냉면을 애타게 원하는 내가 다른 모든 증거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현수막 하나에 의존하며 이곳에서 파는 냉면이 평양냉면이길 바랬던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분노는 가라앉고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진다. 평양냉면에 눈이 멀어 남들은 다 보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구나. 가끔 나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한다. 처음엔 몰랐는데 유부남이었다거나 진심이라고 다가와서 믿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연락 두자리였다거나 알고 보니 양다리도 아니고 문어다리였다거나 그러면서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나쁜 남자를 비난하고 분노에 몸서리를 친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기만한 쪽이 비난을 받는 게 마땅하다. 평양냉면이라고 써놓고 분식집 냉면을 팔았으면 욕먹어도 싸다. 하지만 나 자신의 행동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혹시 나는 욕심에 눈이 멀어
여러 증표들을 애써 무시해왔던 건 아닐까. 가만히 들어보면 총각 행세를 했던 유부남은 이미 주변에서는 유부남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진심을 강조하며 다가왔던 남자를 만난 경로는 클럽이나 어플인 경우가 많았고, 문어다리를 걸친 남자는 사귀기 전부터 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하지만 대중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건 의도적으로 상대를 기반하려 한 쪽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여러 증표를 무시해 왔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 또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연애하며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 월요일이고 밤이고 비가 오니 오늘은 라멘을 먹기로 했다. 처음엔 귀찮으니 한양대 쪽에서 대충 먹을까도 했지만 이왕 먹기로 한 거 제대로 먹어볼 요량으로 이태원으로 향했다. 이곳이야 원래 줄서기로 유명한 곳이라 예상은 했지만 월요일, 그것도 자정을 바라보는 시간임에도 가게 앞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라멘 한 그릇을 먹겠다고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순간 이럴 바에는 그냥 수제버거로 선회할까도 싶었지만 나의 혀와 위장은 이미 이 집의 돈코츠 라멘에 세팅이 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기차놀이에 합류했다. 그런데 통유리 넘어 가게 안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 빈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더 받지 않고 자리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심각하고 심히 불쾌해 보였다. 빨리 들어가서 앉고 싶은 부러움에 대체 무슨 일이지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멍하니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앞에 사람에게 대놓고 맛없어, 먹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최고 맛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렇게 말할 정도는 아닌데 뭔가 어떻게 맛이 없다는 건지, 그리고 맛이 없으면 혹은 뭔가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컴플레인을 걸고 음식을 새로 받거나 아니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보면 되지 않을까 따위의 생각을 20여 분쯤 하다 보니 어느새 나에게도 라멘집에 입장할 수 있는 영광의 차례가 돌아왔다. 가게 안의 분위기와 정황상 보아하니 확실히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다. 육수가 너무 짜든 면이 덜 익었든 확실히 뭔지는 몰라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선 확실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비스 음료를 받고 멋쩍게 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두어 번 젓가락을 대고 인상을 쓰고 앉아있던 그분은 계산을 하며 조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손도 안 댔어요. 라며 어색한 미소를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주관적으로 그 집 라멘은 맛있다. 그리고 그날 먹은 라멘도 맛있었다. 진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육수와 불맛이 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차슈, 알싸한 맛의 파채. 굳이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육수가 좀 짜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건 이 집을 검색해보면 공통된 평이니 조리의 실수라기보다는 이 집의 특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도 분명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다. 불쾌한 표정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의 표정도 조금은 불편한 걸 보니 말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깨끗이 그릇을 비우진 않아도 얼추 식사를 하고 금방 일어났는데 마지막까지 불쾌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다가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먹기 힘들었다면 굳이 자리를 지키기보다 서비스 음료를 내오는 종업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 불쾌한 기분을 잊게 해줄 다른 맛집을 찾아 여정을 시작하는 편이 서로에게 좀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을 겪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상대가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이라도 상대도 남에게 불편을 줬다는 걸 알 필요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상대가 의도한 것이 아니거나 나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표현에 신경을 써서 나의 불편과 불쾌함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나의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 상대와 대화를 통해 적당한 합의점을 찾든 아니면 상대에게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든 말이다. 연인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상대가 예전보다 소홀해졌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다른 이성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등등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기에 며칠 전까지 사랑을 속삭였던 사람에게 분노가 가득 찬 비난을 쏟아내는 것일 거다. 다만 안타까운 건 상대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지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여유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다. 앞서 말했듯 불편하고 불쾌한데 무조건 참고 버텨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상대에게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테니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하는 건 막연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후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전보다 소홀해진 연인에게 불만이라면 일단 상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스스로 소홀해진 연인과 연애를 계속할지 아니면 나 또한 연애 이외의 것에 열정을 쏟아볼지 그것도 아니라면 헤어질 것을 고민해보고 빠른 선택을 한 후 그 선택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물론 빠른 선택이라는 게 어렵겠지만 나라면 누가 봐도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내뿜으며 가만히 앉아있기보단 일단은 계속 먹어보다 아니면 그때 일어나자 하고 경쾌하게 후룩후룩 면발을 흡입할 것 같은데. 이별하고 나면 가슴이 아픈 이유. 마치 2002년 월드컵 시절을 연상케 하는 술판이 매주 이 호프집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요즘 호프집을 찾을 때면 흥이 돋기보다는 슬픔이 앞선다. 10여 년 전 이곳에서 나는 뭘 좀 아는 남자였다. 막 퇴근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동원집에서 감잣국으로 배를 채우고 호프집에서 생맥주와 노가리로 입가심하며 왜 이 호프집 맥주가 맛있는지, 그리고 노가리가 어쩌다 맥주 안주가 되었는지에 대해 음식 칼럼니스트라도 된 듯 거드름 피우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녀는 그런 나를 진심으로 대단하다는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는 그녀 덕분에 이곳 호프집에서 뭘 좀 아는 남자가 되었다. 10년 전의 호프집도 그녀도 그땐 영원히 내 것일 줄 알았는데 둘 다 이젠 남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축제 분위기의 호프집에서 맥주와 노가리를 앞에 두고 슬픔을 느끼는 건 내 것을 남에게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슬픔을 느끼는 건 10년 전에 영원히 내 것일 줄 알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애초에 내 것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호프집이든 그녀든 둘 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 존재한 적은 없었다. 단지 한때 내가 자주 그 옆에 있었던 적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 이별이 아프고 쓰린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당연히 상대에게 나는 영원히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저 잠시 곁에 있어준 존재였다는 초라한 사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걸 머리로는 이해 못하면서도 몸으로 느끼는 거다. 그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눈물만 나는 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호프집이든 사람이든 나를 위해 영원히 변하지 않아주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고 불가능이다. 호프집이든 사람이든 다들 자기만의 삶이 있으니 말이다. 결국 이별을 하고 아프고 힘이 드는 건 상대가 나를 위해 영원히 변하지 않아주길 바란 대책 없는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 입맛대로 연애할 순 없을까? 입맛이 다른 연애도 가뿐하게. 다양한 입맛 존중 연애 에세이. 나쁜 남자.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현수막에 쓰인 네 글자에 심장이 떨렸다. 평양냉면 불모지인 우리 동네에도 드디어 평양냉면집이 상륙한 것인가. 벼르고 벼르다 나를 잡아 달려갔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다. 분명 현수막에는 커다랗게 평양냉면이라고 써놨는데 가게는 누가 봐도 그냥 고깃집이었다. 뭔가 불안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아 평양냉면을 시켰다. 정말 음식이 나오기까지 이토록 간절한 마음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나름의 고명, 적당한 살얼음에 올라가 있는 육수, 그럴듯한 그릇. 보기엔 나쁘진 않았지만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리는 순간 아, 속았구나. 이건 평양냉면이 아니었다. 그냥 일반 냉면. 정확히는 동네 마트에 가면 한 봉에 500에서 1000원 하는 냉면 육수를 적당히 얼려서 낸 냉면이다.
그나마 신경을 썼다면 고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수박 껍질을 설탕에 절여 나름의 차별화를 둔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이건 평양냉면이 아니라 그냥 육삼냉면, 아니 분식집 냉면이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대문짝만하게 평양냉면이라고 써놓고 이게 무슨 손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란 말인가. 심지어 이걸 8,000원씩이나 받고 팔다니. 배는 고프고 이왕 시킨 것이니 입에 가짜 평양냉면을 우겨 넣으며 씩씩대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이 냉면이 평양냉면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평양냉면 불모지인 이곳에 뜬금없는 평양냉면 광고, 대놓고 고깃집 간판, 평양냉면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나 이외에는 모두 고기만을 먹고 있는 풍경. 따져보면 평양냉면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파는 냉면이 평양냉면이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다만 평양냉면을 애타게 원하는 내가 다른 모든 증거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현수막 하나에 의존하며 이곳에서 파는 냉면이 평양냉면이길 바랬던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분노는 가라앉고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진다. 평양냉면에 눈이 멀어 남들은 다 보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구나. 가끔 나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한다. 처음엔 몰랐는데 유부남이었다거나 진심이라고 다가와서 믿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연락 두자리였다거나 알고 보니 양다리도 아니고 문어다리였다거나 그러면서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나쁜 남자를 비난하고 분노에 몸서리를 친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기만한 쪽이 비난을 받는 게 마땅하다. 평양냉면이라고 써놓고 분식집 냉면을 팔았으면 욕먹어도 싸다. 하지만 나 자신의 행동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혹시 나는 욕심에 눈이 멀어 여러 증표들을 애써 무시해왔던 건 아닐까? 가만히 들어보면 총각 행세를 했던 유부남은 이미 주변에서는 유부남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진심을 강조하며 다가왔던 남자를 만난 경로는 클럽이나 어플인 경우가 많았고 문어다리를 걸친 남자는 사귀기 전부터 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하지만 대중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건 의도적으로 상대를 기반하려 한 쪽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여러 증표를 무시해 왔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 또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연애하며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 월요일이고 밤이고 비가 오니 오늘은 라멘을 먹기로 했다. 처음엔 귀찮으니 한양대 쪽에서 대충 먹을까도 했지만 이왕 먹기로 한 거 제대로 먹어볼 요량으로 이태원으로 향했다. 이곳이야 원래 줄서기로 유명한 곳이라 예상은 했지만 월요일, 그것도 자정을 바라보는 시간임에도 가게 앞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라멘 한 그릇을 먹겠다고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순간 이럴 바에는 그냥 수제버거로 선회할까도 싶었지만 나의 혀와 위장은 이미 이 집의 돈코츠 라멘에 세팅이 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기차놀이에 합류했다. 그런데 통유리 넘어 가게 안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 빈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더 받지 않고 자리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심각하고 심히 불쾌해 보였다. 빨리 들어가서 앉고 싶은 부러움에 대체 무슨 일이지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멍하니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앞에 사람에게 대놓고 맛없어, 먹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최고 맛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렇게 말할 정도는 아닌데 뭔가 어떻게 맛이 없다는 건지, 그리고 맛이 없으면 혹은 뭔가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컴플레인을 걸고 음식을 새로 받거나 아니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보면 되지 않을까 따위의 생각을 20여 분쯤 하다 보니 어느새 나에게도 라멘집에 입장할 수 있는 영광의 차례가 돌아왔다. 가게 안의 분위기와 정황상 보아하니 확실히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다. 육수가 너무 짜든 면이 덜 익었든 확실히 뭔지는 몰라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선 확실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비스 음료를 받고 멋쩍게 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두어 번 젓가락을 대고 인상을 쓰고 앉아있던 그분은 계산을 하며 조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손도 안 댔어요. 라며 어색한 미소를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주관적으로 그 집 라멘은 맛있다. 그리고 그날 먹은 라멘도 맛있었다. 진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육수와 불맛이 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차슈, 알싸한 맛의 파채. 굳이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육수가 좀 짜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건 이 집을 검색해보면 공통된 평이니 조리의 실수라기보다는 이 집의 특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도 분명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다. 불쾌한 표정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의 표정도 조금은 불편한 걸 보니 말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깨끗이 그릇을 비우진 않아도 얼추 식사를 하고 금방 일어났는데 마지막까지 불쾌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다가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먹기 힘들었다면 굳이 자리를 지키기보다 서비스 음료를 내오는 종업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 불쾌한 기분을 잊게 해줄 다른 맛집을 찾아 여정을 시작하는 편이 서로에게 좀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을 겪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상대가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이라도 상대도 남에게 불편을 줬다는 걸 알 필요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상대가 의도한 것이 아니거나 나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표현에 신경을 써서 나의 불편과 불쾌함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나의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 상대와 대화를 통해 적당한 합의점을 찾든 아니면
상대에게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든 말이다. 연인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상대가 예전보다 소홀해졌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다른 이성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등등.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기에 며칠 전까지 사랑을 속삭였던 사람에게 분노가 가득 찬 비난을 쏟아내는 것일 거다. 다만 안타까운 건 상대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지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여유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다. 앞서 말했듯 불편하고 불쾌한데 무조건 참고 버텨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상대에게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테니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하는 건 막연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후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전보다 소홀해진 연인에게 불만이라면 일단 상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스스로 소홀해진 연인과 연애를 계속할지 아니면 나 또한 연애 이외의 것에 열정을 쏟아볼지 그것도 아니라면 헤어질 것을 고민해보고 빠른 선택을 한 후 그 선택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물론 빠른 선택이라는 게 어렵겠지만 나라면 누가 봐도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내뿜으며 가만히 앉아있기보단 일단은 계속 먹어보다 아니면 그때 일어나자 하고 경쾌하게 후룩후룩 면발을 흡입할 것 같은데. 이별하고 나면 가슴이 아픈 이유. 마치 2002년 월드컵 시절을 연상케 하는 술판이 매주 이 호프집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요즘 호프집을 찾을 때면 흥이 돋기보다는 슬픔이 앞선다. 10여 년 전 이곳에서 나는 뭘 좀 아는 남자였다. 막 퇴근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동원집에서 감잣국으로 배를 채우고 호프집에서 생맥주와 노가리로 입가심하며 왜 이 호프집 맥주가 맛있는지 그리고 노가리가 어쩌다 맥주 안주가 되었는지에 대해 음식 칼럼니스트라도 된 듯 거드름 피우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녀는 그런 나를 진심으로 대단하다는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는 그녀 덕분에 이곳 호프집에서 뭘 좀 아는 남자가 되었다. 10년 전의 호프집도 그녀도 그땐 영원히 내 것일 줄 알았는데 둘 다 이젠 남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축제 분위기의 호프집에서 맥주와 노가리를 앞에 두고 슬픔을 느끼는 건 내 것을 남에게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슬픔을 느끼는 건 10년 전에 영원히 내 것일 줄 알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애초에 내 것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호프집이든 그녀든 둘 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 존재한 적은 없었다. 단지 한때 내가 자주 그 옆에 있었던 적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
이별이 아프고 쓰린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당연히 상대에게 나는 영원히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저 잠시 곁에 있어준 존재였다는 초라한 사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걸 머리로는 이해 못하면서도 몸으로 느끼는 거다. 그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눈물만 나는 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호프집이든 사람이든 나를 위해 영원히 변하지 않아주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고 불가능이다. 호프집이든 사람이든 다들 자기만의 삶이 있으니 말이다. 결국 이별을 하고 아프고 힘이 드는 건 상대가 나를 위해 영원히 변하지 않아주길 바란 대책 없는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